2023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는 2천만 명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천만 명대 초반을 기록하며 일본과의 2배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일본을 찾아가는 외국인의 숫자 중 800만 명을 한국인이 차지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 1천만 명에서 일본인들이 차지하는 숫자는 20% 남짓, 양국 간 교류하는 관광객 숫자를 제외한다면 한국과 일본을 찾은 제3국 국적의 관광객들 숫자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엔저 광풍이 불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이전 2019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750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 역대급 엔저 현상 때문에 한국 관광산업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는 모습이죠. 일본은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완벽하게 회복한 반면 한국은 아직 62% 정도의 수치밖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못했다기보다는 일본과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관광물가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한 여행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인 현 시점, 어쩔 수 없이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관광객이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작 6달러 선인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10달러를 소비해야 하고 숙박비도 일본에서는 평균 55달러인 것과 비교해서 한국에서는 89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국을 모두 여행해보고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비용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런 수많은 사례들 중 짧은 사연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들은 비용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면 당연히 이 나라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스페인 출신의 니키라고 합니다. 저는 친한 친구 티아나와 함께 동아시아 여행을 계획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해외여행은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스페인 사람들도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는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티아나의 부모님도 스페인 관광지에서 각각 카페와 음식점을 하시고 계시고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또 다른 나라를 여행 가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티아나는 그동안 같이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저희 성향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좋은 여행 파트너가 되었죠. 티아나가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고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좋다고 할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더라도 몸짓이나 표정 그리고 분위기를 읽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의미를 캐치하는 편이고 티아나는 그런 것에는 둔감하죠.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여행 파트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은 가보지 못했던 먼 나라로의 여행을 계획했고 최근 동아시아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멀리 가는 김에 중국에도 가볼까 고민했었고 실제로 세 나라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일정에 넣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중국에는 가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과거 중국 여행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는 했었는데 특히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이 많이 알려졌고 해외 기자단이나 귀빈들은 몰라도 일반 관광객이 중국을 다니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중국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급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죽 심각하면 중국 정부에서 왜 해외 관광객이 점점 줄어드냐며 독재자께서 여행 인프라 구축 등 노력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관광국가인 스페인 출신인 저희들이 보기에 중국에 다녀왔다가 실망을 했던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의 후기들을 들어보면 여행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진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국은 완전히 배제한 채 한국과 일본으로만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티아나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컸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동아시아 첫 여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본이라고 말하는 분위기이고 특히 부모님 세대들에서는 일본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나고요. 그래서 안 가보기에는 찝찝한 나라죠. 그리고 여행을 마친 저희는 부모님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국으로 무조건 가라는 말을 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으로 계획했던 동아시아 여행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하지만 최근 일본 여행은 마치 필수 코스인 듯한 느낌입니다. 일본 여행이 주는 가격 메리트는 정말 역대급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 또한 일정에 포함했으며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표가 더 저렴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먼저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고요. 티아나는 일본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각각의 나라에서 식당이나 관광지 등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로 미리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일본, 저희는 기대감에 부푼 채 여행을 다녔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은 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과 정말 다르게 생긴 사람들의 생김새, 특유의 일본 분위기는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일이 있기 전까지요. 저희는 처음 며칠은 무사히 일본을 관광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티아나가 방문한 한 식당에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회전 초밥집이었고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젊은 일본인 남자 3명이 있는 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신나는 일이 있는지 굉장히 들떠있는 모습이었고 식당 종업원이 다가가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더라고요. 그것도 고개 숙여가며 정중히 요청하는데 그런 장면도 신기했습니다. 저희 카페나 티아나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저런 식으로 혼자 있는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금방이라도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쫓아낸다기보다 고개를 숙여가며 조금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다른 문화가 보여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여행 중 하나죠. 그런 장면이 신기했던 것도 잠시 결국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다른 테이블에서 종업원을 불러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식당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방에서 조리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그 남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서 큰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어를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분위기상 무슨 일이 크게 나도 크게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은 식사를 그만두었으며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으며 저희 테이블에 와서도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전 초밥집의 문제점은 모든 음식이 다른 테이블을 거쳐 나에게로 온다는 것인데요. 그 가게에서는 이물질 투여나 위생 문제 때문에 각 그릇마다 커버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된 위생 문제나 음식에 대한 테러가 너무 빈번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최소한의 방지책도 마음만 먹으면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일본 남자 3명이 있던 테이블에서 초밥을 하나 집은 뒤 뚜껑을 열어 와사비를 더 묻혀놓고 그리고 다시 커버를 씌워 레일 위에 올려놓는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게 걸려버린 것이죠. 굉장히 어려 보이는 그 남자들은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고 결국 일본 경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조용하던 일본인들도 그런 피해를 당하니 가게 안은 굉장히 시끄러웠고 고성이 오고 갔으며 식당에서는 저희를 포함한 모든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으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찰서에 가서 크게 벌을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그게 와사비가 아니라 침을 뱉었다거나 다른 더러운 걸 집어넣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아찔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친절한 일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니 상당히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했고 갑작스럽게 기존에 알던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나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음식 테러에 대한 피해를 당하다 보니 여행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바로 다음 날 일본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가는 날이었다는 점인데요. 일본 여행이 너무 저렴해서 일본에서의 일정을 더 길게 잡을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짧게 정해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이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아마 그 식당의 피해자들은 결국에 어떤 보상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행객이고 일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상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라기보다 기분이 상해버린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 뿐 보상금이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불쾌한 기분으로 일본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연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호의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지만 저희는 일본 식당에서 불쾌한 경험에 대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친절과 호의를 다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는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한국인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모든 행동들에서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었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죄송했던 행동들이죠. 하지만 어디를 가나 저희를 환영해주고 상점이나 식당, 관광지가 아니어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왔고, 이런 것들은 일본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지속적인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호의에 저희는 일본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아물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글을 쓰는 이 시점에도 일본 식당에서의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저희는 일본에서의 아픔을 잊고 한국 사람들의 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어적인 표현 말고 몸짓이나 표정, 그리고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모습을 보고 비언어적인 판단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는 거친절, 가짜 친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고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친절한 모습을 내비쳤다면, 한국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친절이 일본보다는 작았을지언정 한국에서 친절을 받았을 때는 진심으로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붕어빵을 사 먹을 때에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했고, 식당에서 반찬이 떨어진 걸 보고 말하지 않아도 더 가져다 주시는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본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다가오는 친절보다는 멀리서 지켜보는 친절을 베푸는 일본인들의 성향상 저희가 받았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다르게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으며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 또한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너무나 잘 마쳤고 한국에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상처를 한국에서 치료하고 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스러웠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비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말도 안 되게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지출에 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저렴한 식사를 해도 한국 돈으로 10,000원이라는 단위가 넘지 않는 것을 찾기 어려웠는데, 일본에서는 1,000엔이 넘어가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과 일본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곳을 찾아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티아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의 장점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점이죠. 솔직히 한국 물가가 유럽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저렴한 일본 여행의 매력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조금이라도 저렴하니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그곳을 택한다는 점이죠. 동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 값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의 차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티아나는 강력하게 한국 여행을 추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에 현혹되는 여행보다는 여행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일본에서 경험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쓰는 글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만족도 점수에서 한국이 더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돈보다는 가치와 행복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